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지금 멤버십은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RBT 주가 전망 놓아드릴 건데요. 지금 힘이 넘칩니다. 시장이 힘이 넘친다고 제가 이제 사실 9월에 항상 명절 전에 하락했던 사례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멤버십에서는 코미코 말씀드렸던 종목이 SK하이닉스와 함께 급등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두산RBT 전망해 드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두산RBT는 최근에 노이즈의 주가가 반응 중입니다. 시장은 좋은데 왜 원자력 주식은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추가 원전 현실성이 없다 발언에 원전주 추락 추가 원전 착공 없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탈원전 발언에 두산RBT 항전 기술이 우수수. 그래서 탈원전 기조를 드러내자 원전주들이 폭락했다. 근데 이제 폭락했다라는 표현 대비해서는 사실 BHI라든지 두산RBT 뭐 이런 대표 주식들이 사실 이제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한 게 인상적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자회견은 끝났고 노이즈는 발생했지만 실제로 이걸 자세하게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한두 군데밖에 없다.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고 SMR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재생에너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가 원자력을 이제 예산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 플랜 관점에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백이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원자력 관련주를 다 알아갔고 지금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원자력 경우 건설 기간이 오래되고 부지 확보가 어렵고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는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가동 및 연장 운영에 대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야 된다. 자, 그럼 보시면은 실제로 저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모멘텀이 큰 거거든요. 두산RBT를 비롯한 국내 주요 원전 기자재 시공업체들이 이미 팀 코리아를 넘어 웨스팅하우스 등 해외 원전의 밸류체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주식들이 한국 원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이미 체코 원전을 수주했고 불가리아, 폴란드 등 유럽 원전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데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프로젝트에 입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금 콜라보가 이게 모멘텀이 저는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만원에서 강력한 지지를 했습니다. 6만원에서 지지를 했고 이 정도 리스크면은 좀 하락해야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58,000원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과연 이 주식이 어디까지 떨어질까? 주도주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큰 주식은 마이너스 30% 내외, 변동성이 작은 예를 들어 HD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은 마이너스 20% 내외 하락.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키움증권, 한국코미니지주 같은 증권주들 또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내외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풍산 같은 종목은 방산 종목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이 나왔었고 반등을 또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궤적을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아이온큐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와 변동성이 비슷한 종목들은 이 아이온큐처럼 변동성이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변동성을 갖고 또 재무제표 관점에서도 조금 실적이 조금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은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추론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주식시장은 그런 흐름에서 움직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정도면 이제 폭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매직 구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제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실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을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연 지금 관점에서 SK하이닉스와 코미코를 상승이 나왔다고 여기에 더 올라갈 거야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산다면은 물론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쉬고 있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8월 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8월 달에 분명히 반도체 쪽을 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없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하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밀어 올렸죠. 그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보시면은 예상대로 3개월간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주는 최소 이렇게 3.5배가 급속도로 오르면 이게 이제 사실 소비재 B2C 관련 기업은 그냥 쭉 밀어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파마리서치라든지 APR 같은 종목처럼, 그렇죠? 파마리서치, APR 같은 종목,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주식도요, 살아있는 생물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도 이제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란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튼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식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이 주식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건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피부 미용 꾸준히 받으시고 화장품도 매일 바르시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 있고 또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 있는데, 킬링 아이템을 갖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건데, 두산에너비트는 원전 수주 한번 받으면은 폭등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뜸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왜 뜸한 거예요? 추가 원전 수주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횡보하는 겁니다. 물론 추가 수주를 만약 못하게 된다면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추가 수주가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7만원을 돌파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언제 올라 언제 내려 이런 것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피상적으로는 사실 이런 거예요. 내릴 때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오를 때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지금 다시 관세 노이즈에 대한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는 올라가는 주식을 쫓아 삽니다. 여기 이제 더 올라가겠네, 그쵸? 근데 승리하는 투자자는, 성공하는 투자자는 쉬고 있는 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일전기도 이럴 때 쉬고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쵸? 산일전기도 보시면은 9월 10일에 멤버십에서 이제 산일전기 신규로 매수하십시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뭐 산일전기 사라고 했던 시점이나 코미코 사라고 했던 시점에서 올라가지만, 실제 이런 종목들의 기업 분석을 해보면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내놓은 제품이 쇼티지여야 돼요. 두산에너비틱 같은 경우는 39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고밸류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그러니까 주도주가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 저는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주 장기 미래지만 사실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 머뭇거리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수익 나는 사람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수익 나는 사람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국 주식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에요. 자꾸 미국 주식 기웃거리다가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지금 제가 몇 개월 동안 말씀드렸죠. 그렇죠? 몇 개월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광고하고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 주식도 솔직히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미국 주식 멤버십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해드립니다. 미국 주식 어떤 거 사면 좋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 건데 이렇게 올릴 걸, 그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분명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미국 주식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오르겠지만,
한국 주식의 탄력이 훨씬 클 것인데 가령 이런 거예요. 미국이 이제 관세 노이즈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화살이 됐다는 표현보다 부메랑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주거비의 착시 현상은 더 강화될 것이며 관세 가격 정가도 내년 중반쯤. 그래서 이제 죄수의 딜레마, 수요 증가로 모두가 가격 인상을 할 때도 관세도 같이 전가될 것이다. 물가를 자극할 것인데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죠? 연준 의장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예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26년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붕괴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5, 6월까지는 시장이 무섭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뭇거리다가는 만약에 내년에 2월, 3월에 매수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수익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요 늘 그래왔어요. 굉장히 오래 쉬었다가, 그쵸? 그렇게 빵 오르고 굉장히 오래 쉬었다가 빵 올라요. 그쵸?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 증시일수록 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수년간 박스권, 물론 이제 이 장세에서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장세의 흐름이라면은 홀딩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홀딩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사실 자세 보세요. 이때 이제 박스피 장세였습니다. 이 박스피 장세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종 5, 6년간 반복이 됐는데, 그 5, 6년간 사람들은 반복된 습관을 갖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무의식적 유능함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게, 자,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이 두산에너비티를 아주 아름다운 가격인 19,000원 가격에 사서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 수익이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또 보시면은 또 수익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수익이라는 건 한 30% 내외의 수익이 반복해서 3번 났다고 생각하세요. 3번에 30% 수익이 났으면 100% 이상 수익이니까 이게 많은 수익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로 가장 큰 수익이 나려면은, 그쵸, 이 주식이 크게 오른다라는 확신을 갖고 급락했을 때마다 모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오르기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오른 거는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지주사, 증권주, 그쵸? 이런 주도주가 먼저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매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단 한두 번이라도 무조건 비중을 실어서 크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AI 패권 다툼이고, AI 패권 다툼 속에 내년에 26년에 미국 다르파라는 고등 연구기관에서 예산을 증액한 곳이 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제약바이오와 조선, 그리고 방산 시스템 이런 쪽인데,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군함 중심으로, 그렇죠, 다르파에서 예산을 증액했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멤버십에서 매수 강조한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종목은 군함 관련 내러티브가 생길 것이다. 그 군함 관련 내러티브가 생길 수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을 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고, 세진중공은 1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는데, 오리엔탈 전공, 그렇죠, 군함 관련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7,000원에서 빵 하고 올라가죠. 어때요? 80%대 상승이 빵 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수익 인증 보여드리지만, 어떤 분은 세진중공업으로 90%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기다리면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픽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조방원 주변에 물어보라고 했어요. 조방원 물어보면은 아 이거 트로트 가수야? 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수개월 전에 이미 조선 방산 원자력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조방원이 뭐예요? 당연히 힘이 없고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 다음에 올릴 겁니다. 그쵸? 질리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AI 패권 다툼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과연 이게 끝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그러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은 전 세계가 자국 GDP 대비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초입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국방 예산이 들어오면 당연히 방산주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방산주는 이미 3년간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는 조선은 아직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도 이제 겨우 하나 체코 수주를 했는데 여기서 뭐 계약이 무슨 잘못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라는 건 뭐예요? 뉴스라는 거는 그 뉴스를 얘기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쵸? 누가 스피커예요? 누가 스피커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스피커죠. 유명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게 뭐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스피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대다수의 대중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대중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저는 방산 전력 인프라를 사라고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에코프로 BM에 뭐예요? 꽂혀가지고 에코프로 BM 말을 안 하면은 바보고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고 뭐 계속 코스모화학이 더 올라가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야 좋아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에너비티가 어느 시점 올라가면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그건 뭐냐면은 두산에너비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홀딩하고 있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상황에 제가 이거 폭락한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두산에너비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상승 그러면은 사실 강남 아파트 오르듯이 강남 아파트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방 아파트보다 뭐 얼마나 더 좋은 소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건축 자재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가 왜 좋습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솔직히 이제 굉장히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뭐 조금 불안한 아파트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이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 그래서 냉정히 말씀드리면 뭐 딱히 뭐 지방 아파트라는 생각하면 큰 의미는 없는데 왜 강남 아파트는 엄청나게 거래가 상승률이 있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반포 자이가 18억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그죠? 58억이 됐다. 10년 만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더 좋은 자산이 더 크게 올라간다. 그죠? 서울, 강남이라는 곳은 그죠? 수년간 또 수십 년간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수십 년간 뭐예요? 외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인바운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쵸? 스토어가 느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 여러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데가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이제 다산 신도시라는 이름이 실제로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산 신도시라는 이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 남양주 그쪽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를 다산 신도시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는 서울에 못 그러니까 귀향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서울 당시 한양 집값이 너무 크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양의 집값이. 그쵸? 그때부터도. 그래서 다산 정영호 선생님이 공부는 적당히 해도 되는데 반드시 한양에 있어야 된다. 한양에 못 있을 것 같으면 한양 주변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산 정영호 선생이 남양주 그때 당시에 그쪽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헛소리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중심지.
아파트도 중심지, 주식도 주도주.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가끔은 재미없어요. 가끔은 재미없는데 그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는 다시 주도주가 다른 주식 대비해서는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실 지금 오늘 오른 주식 중에 뭐 하나멀티리얼 뭐 이런 종목 오르는데 저는 이런 종목이 뭐 여기서 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HBM 다음은 HBF다 해서 실제로 이런 주식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근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SK바이오팜으로 설명드리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다음 폭락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려야 정상인데 제가 실제로 여기서 10만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못 올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이 돼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이렇게 좀 오래 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 동안 뭐가 올립니까? 당연히 주도주는 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시간은 빨라요. 오르는 시간은 더 많습니다. 최종 상승률이 커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운용사의 이제 운용 대표라고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큰 상승률을 큰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점에서는 당연히 소외 종목을 사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분명히 MLB 기판 관련해서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오늘도 이제 재밌는 얘기거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에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실제 CCL하고 MLB 기판 이런 쪽은 이제 구조적 중장기 고도화를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이 성장하는 게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죠? MLB 기판하고 CCL 이런 산업.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최근에 했죠. 그리고 이 종목 이수페타스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많이 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5월 이후에는 사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신고가가 하면은 그때는 못 잡는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신고가가 6만 원 라인인데 여기서 보시면 58,000원 라인인데 58,000원 돌파하더니 금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8만 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신고가 갔다가 쉬었다가 또 올리고. 자, 이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 쪽에서는 쇼티지 역할을 한 거죠. 쇼티지였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산에너비티는 보시면 이제 제가 BHIR고 같이 보라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원자력 관련 노이즈가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해놓으시면 분명히 나중에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타점을 그 시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냥 감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선주가 좀 더 좋다라고 계속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HD항구 수준에 21만원, 19만원, 32만원 계속 매수를 강조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그쵸? 절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래서 회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팔지 말라고 해서 너무 큰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뭐 21%는 기본이고 뭐 여기서 뭐 54%, 58%. 그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잔뜩 사놓고 기다려서 잔뜩 먹어야 돼요. 중요한 시점에. 물론 한국 조선해양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솔직히 보진 않지만 만약에 하락한다면 제가 회원분들한테 이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떨까요? 슈퍼사이클은 이미 끝났고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슈퍼사이클에 제가 그 핵심은 뭐냐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멤버십 오셔서 꾸준히 공부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사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홀딩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배분하는 그런 습관 그 상황 그래서 어떤 쪽은 지금 이제 단기로 봐야 되고 어떤 쪽은 내렸다가 올라갈 것이고 뭐 증권주는 뭐 이제 조금 조정 보이고 또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아셔야 됩니다.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도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사지 마세요. 사세요. 뭐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는 멤버십에서 알려드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두산에너비티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패권 다툼 여기서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못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중국보다 못하는 약한 부분은 뭐예요? 조선하고
원자력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조선하고 원자력은 미국 혼자 절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보시면은 관세 압박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관세 압박으로 떨어질 주식들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 반도체가 재미없었고 여태까지 굉장히 재미없었고 지금 이제 소외주 측면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정도고 실제로는 조선주는 관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반도체 쪽은 또 조정을 보이겠죠. 근데 이제 또 조정 보였다가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조선주 쉬고 또 반도체 올라가고 반도체 쉬고 조선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어떡하지 막 엇박자 타는 순간 금세 뭐 4천 가고 뭐 4천 돌파하고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위기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되고 여러분들이 먹던 빵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식빵 2,000원 내외에서 뭐 먹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00원 내외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일 싼 식빵이 뭐 제가 알기로는 5,900원 뭐 이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5,900원도 싸 보여요. 그 정도로 빵플레이션 그죠? 거기서 너무 비싼 얘기만 계속 하실 것 같은데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웬만한 거는 그렇게 뭐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선택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은 정해져 있는데 한국 주식은 이미 정책 방향이 친증시, 친시장주의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은 계속 좋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놓치면 큰 좀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되고 멤버십에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140만원, 일주일에 1,500만원, HD양구천생, HCNS, 동방성기, 풍산, 심택까지 특히 심택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었고 사실 실적이 다 좋은 종목들이고 HD양구천생, HD현대만이는지 보시면 58%, 54%, 1,500만원, 730만원, 610만원 선빈이 제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 코미코까지 100만원 원택, 동성화인택 보시면은 지금 17만원, 25만원, 83만원, 750만원, 18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1500만원, 그리고 미코, HD현대만이지 코미코, 특히 코미코하고 미코는 이제 최근에 매수를 멤버십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코미코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입니다. HD현대만이지 한국조선해양 130만원, 72만원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키움증권 오리엔탈전공 200만원, 260만원, 오리엔탈전공 16만원, 37%, 산일전기 하나인진 동성화인텍 믿고 65만 6천원. 안녕하세요. 강남선민님과 함께하며 처음으로 고수익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만 수익이 나도 차분한 것을 강남선민님 덕에 기다리고 적절하게 팔 수 있네요. 특히 하락장에 큰 힘이 되고 오히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이제 장기 연장 계약했으니 앞으로 강남선민님과 쭉 같이 하겠습니다. 오렌탈 전고 100만원으로 78만원을 수익이 나셨습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78만원, 한화엔진 75만원, 동성화엔진 83만원. 감사해서 글 올립니다. 그동안 조선기자주 랠리 너무 좋았고 이번에는 증권주 랠리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HD현대만엔진, 하나엔진, 산일전기 380만원, 30만원, 산일전기, 동성화인텍, 미코 65만 6천원, 사진중공, 오리엔탈전공, 그쵸? 이제 수익률이 보시면 이제 10%대, 37% 오리엔탈전공, 57%, 45만원, 산일전기 LGCNS 오늘도 5% 이상 올라서 기념매도 해봤습니다. 믿고 가는 선민님 덕에 5% 기념매도 기준을 만들었네요. 140만원, JVM 43만 6천원, HD현대만엔진, 한국조선해양 27%. 다시 한번 조선주, 조선기자재, 최근에 이제 증권주 매수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희 멤버십 한국금융주주 코미코, 오리엔탈전공, HD현대중공, 오리엔탈전공, 한택, 디케이라, 휴메딕스 22만원,
심텍, LNC 바이오 이렇게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리엔탈 전공 이제 최근에 매수 강조해서 하는데 320만 원 수익 났고요. 오리엔탈 전공 44%, 세진중공 32%, 동방성기 28%, 250만 원 축하드립니다.